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 늦게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 오늘은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는 뭐 오전장에는 영향을 미국장이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이 미는 종목들 또는 일부 동호회 개인들이 미는 종목들 오늘 많이 좀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도 아까 올리는 걸 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좀 뭐 영향을 줄 듯 합니다. 좀 뭐 주가는 좀 오를 듯 한데요. 또 오후장에는 또 미국장 영향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좀 밀릴 듯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우선 동향을 보기 전에 지금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미는 종목들요. 그런 종목들은 틈만 나면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시세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대표적인 경우가 뭐 LB 세미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 마케팅, 오늘은 에코 마케팅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뭐죠? 에이스테크 통신주요. 뭐 이런 종목들 보면 틈만 나면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옵트론텍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옵트론텍은요. 자, 신규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기적으로 좀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왔던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들어왔을 때 좀 매매하시는 게 수익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 LB 세미콘은 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되질 않고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제가 분석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자꾸 주가가 조금씩 왜곡되는 느낌이 자꾸 요즘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LB 세미콘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만 제 영상이 상위 세 번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일곱 번째에도 올라와 있고 열 번째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위 10개 중에 제 영상이 LB 세미콘이 3개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아마 제가 최근에 계속 LB 세미콘을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 그 LB 세미콘 상위권에 올라왔나 봐요. 이게 또 무료 방송이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일부 그 주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뭐 이 영상을 좀 청취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좀 왜곡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LB 세미콘은요, 저는 오늘 LB 세미콘을 놓쳤거든요.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파동을 다 완료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올려버려가지고 좀 놓쳐버렸는데요.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1차 목표가야. 1차 목표가가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그 1차 목표가 그 전후로 해서 조금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차 목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차 목표가는 제가 100% 확신은 없습니다. 1차 목표가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마땅하게 시장에 지금 살만한 종목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목표가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근처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도 좀 하시면서요. 2차 목표가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오늘 외국인 코스피 물량을 좀 받아줬습니다.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에서 좀 받아줬는데요. 기관들은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을 좀 미리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물량을 파는 것을 오늘 기관들이 좀 받아줬는데요. 그런데 기관들이 그 코스닥은 받아주질 않고 똑같이 같이 팔았어요. 지금 코스닥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외국인이 지금 옵션도 지금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거든요. 자, 여전히 지금 하방 쪽으로 잡고 있는데, 옵션이 계속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지수는 좀 더 빠질 듯 합니다. 외국인 동향을 며칠 동안 보면서 제가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봤냐면요. 외국인들은,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미리 지금 좀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닌가, 좀 손실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만약에 환율이 지금 1200원 밑에 있지만 환율이 만약에 1250원, 1300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물량이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지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물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왜? 미리 환율의 방향성을 미리 상향 쪽으로 보고 좀 미리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어쨌든 지수의 바닥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방 쪽으로 방향은 열려 있습니다. 이 하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일단 지금은 무조건 관망하셔야 됩니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관망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눌림목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또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차트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바닥을 찍고 크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가요. 다시 눌림목을 받으면서 행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 박스권 폭만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박스권 요 자리는 지지가 아니지만 일단 요 자리는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요 자리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북주는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제가 보기엔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근처에 있는 72,800원 정도가 무너지면 추세는 깨지겠지만 그 자리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아직 대북주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파동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를 잘 유지를 한다면 좀 대북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문제는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한다면 이 대북주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은 가져보시되요.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졌을 때 이 대북주가 추세가 무너졌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도요. 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도 이 주봉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시세를 낸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요. 이 박스권 폭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쌍봉을 찍었는데요. 자, 이 쌍봉을 찍고 역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요 정도까지 하락이 어느 정도 왔거든요.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지금
자, 여기요. 요 자리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12,725원인데요. 일단은 요 자리는 살짝 깨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뭐 이 정도 살짝 깨진 걸 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건지, 좀 지켜볼 만하고요. 아니면 주봉상 200일선까지도 밀릴 것인지, 200일선이 지금 9,580원인데, 대략 시간이 지나면 한 10,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0원까지도 밀리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하락이 멈추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는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얼핏 보이는 것만 4월 16일부터 쭉 줄기차게 양매도를 하다가요. 외국인은 5월달부터 5월 초순부터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감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기관이 약간 입질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조금씩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락의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완전히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리 들어가서 보초 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징후가 보인다면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는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바닥이나 시장의 고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의 바닥이나 고점을 제가 지금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와 엔드 엘리베이터를 좀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던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 최근에 이 쌍봉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쌍봉을 찍고요.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쌍봉을 찍고 지금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근데 아남전자는 우선 요 지점이요. 굉장히 행보를 많이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이요. 행보를 하다가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요 자리는 바로 한 방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이 행보하는 지점이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 2,600원 정도, 2,600 한 20원 정도가 이 한 행보하는 지점의 그 중심선이거든요. 2,650원 정도가. 그래서 행보하는 지점의 상단은 대략 2,816원 정도고요. 아니면 뭐 2,650원까지인데 중심선이요. 이 선이 지켜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이 추세선의 지금 라인이 2618원이거든요. 2620원 정도.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이 자리는 언제든지 추세선이라는 것을 깰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행보했던 요 밀집된 요 자리를 만약에 아남전자가 만약에 유지를 지켜준다면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요 자리를요, 요 자리를 지켜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요, 아남전자는 2,250원까지, 200일선이 있는 2,250원까지 주봉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요 중심축이 무너지는지를 2,680원 정도, 2,700원 정도 되는 요 구간이 무너진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구간이 무너지면 2,25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남전자는 요 분봉을 보시면요. 분봉을 보시면, 자, 12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자, 우선은요, 여기서 행보를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요 때도 이 자리에 행보를 했던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 축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이 축이 얼마냐면 대략 한 2,985원입니다. 맞나요? 2,985원이 아니네요. 3,090원입니다. 이 축이요. 이 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남전자가 반등을 주더라도 3,090원을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보면 요 자리에도 보면 요 자리 3,090원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요. 또 요 자리에서 행보를 했는데 그 자리가 또 얼마냐면요. 2,990원입니다. 2,990원요.
그래서 당장은 안암전자가 이 2,990원이나 3,000원짜리를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길 돌파하더라도 3,090원에 또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알기로는 안암전자가 2,990원까지인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손실이 크지 않으셨던 분은 여기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좀 잘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라도 한 3,000원 근처나 한번 오게 되면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암전자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은 어쨌든 하방 쪽으로 외국인이 포지션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조금 더 관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이 크지 않으시면요, 네, 여전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은 저도 사실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요,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저기 몰려 있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시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눌림목 구간에서요. 또 아니면 또 지난번 우리 저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뭐 수혜 종목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또는 뭐 그 기간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버티면서 오른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일부 종목은요. 그런 종목들 유심히 잘 찾아보셔서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는요. 자,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눌러지면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점을 좀 한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수급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또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들어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냐면 그 종목들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요. 자, 그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